안녕하세요. 믿고 듣는 라디오 김상순 팟캐스트입니다. 중국 재해 분석 6번째는요. 핵실험 인공지진 의혹, 중공 당국이 숨기려는 감속성 지진 5대 의혹과 5대 비밀 편입니다. 지난 12월 19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서 감속성과 청해성의 진도 6.2 규모의 지진에 대해서 김상순 TV에서 보도를 했었습니다. 12월 18일 밤 23시 59분 감속성 임화주 적석산현에서 6.2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뒤에요. 감속성과 청해성 등지에서 사망이 최소 126명, 부상 최소 718명, 실종이 약 20명 등 약 900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19일 1차 중공당국이 발표를 했고요. 다음 날인 20일 2차 발표에서는 사망자가 좀 늘었습니다. 최소 131명, 부상이 980여 명, 실종이 20여 명 등 최소 약 1130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2차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12월 22일 오전 8시 발표에서는 이전보다 희생자가 다소 늘어서요. 사망이 최소 148명, 부상이 979명, 실종이 3명 등 인명피해가 최소 총 1130여 명, 가옥이 15,000여 채가 완파, 일부 파손이 22만 채, 이재민이 14만 명으로 중공당국이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로 이번 지진 피해는 사실상 종결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진이 발생한 지 15시간 만인 12월 19일 오후 3시경 이미 중공당국은 구조를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이번 지진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과 숨은 뒷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정리를 좀 했는데요. 중공당국이 감추고 싶었던 감속성과 청해성 지진의 5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그리고 중공당국이 감추고 싶었던 5가지 비밀사항이 또 있는데 이건 또 뭘까요? 이 5가지 의혹과 5가지 비밀에 대한 팩트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공당국이 감추고 싶었던 감속성과 청해성 지진의 5가지 의혹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공당국은 이번 감속성과 청해성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해서요. 적극적인 구조로 인한 선전 효과보다는요. 오히려 공산당에 대한 반감 효과가 커질 것을 우려해서 갑자기 여러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조치들을 취했는데요. 많은 의혹이 있지만 5가지 의혹으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난 골든타임은 72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왜 중공은 15시간 만에 구조를 중단했을까요? 이게 첫 번째 의혹이고요. 두 번째 의혹은 중공은 왜 감속성과 청해성 밖에서 온 외부 구조대를 거부했을까요? 러시아에서 보내겠다고 했는데 해외 구조대도 거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세 번째 의혹은 중공은 왜 해외 언론의 지진 취재와 인터뷰를 금지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의혹 네 번째는 이번 지진은 지진 때도 아닌데 평소에 지진이 잘 나지 않는 지역인데 왜 강진이 발생했을까요? 의혹의 5번째, 중공의 인민해방공과 감속성의 전력회사는 왜 9월 달에 사전에 6.2 규모의 지진 대비 훈련을 했을까요? 이 5가지 의혹이 지금 계속해서 중공 내부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공은 재난구조 골든타임 72시간을 다 채우지도 않았고 15시간 만에 공식적인 구조 활동을 중단시켰는데요. 시진핑은 초기에 인민해방군의 긴급 투입을 지시했지만 갑자기 중공 당국은 돌변해서 감속성이나 청해성 밖의 외부에서 온 구조대 구조를 아예 거부하는 등의 여러 가지 의혹을 일으켰죠. 핑계는 물론 있습니다. 영하 10도에서 최대 18도까지의 한파에 일부 지역은요. 집안 액상화 현상이라고 해서 진흙이 2.5m 이상 땅에서 솟구쳐 올라와서
계속 밀려 올라오는 거죠. 지진 때문에. 그래서 마을을 뒤덮어버리는 등으로 구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이는 사실 핑계에 불과합니다. 중공당국은 왜 그랬을까요? 이 질문을 비틀어 보면 중공당국은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싶었던 것일까요가 되죠. 두 번째, 중공당국이 감추고 싶었던 5가지 비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공당국은 감숙성과 청해성의 지진 피해에 대해서 초기에는 시진핑의 명령에 따라서 인민해방군을 긴급 구조대로 편성하여 대거 투입을 했고요. 각 지방정부에서도 긴급 구조대를 편성해서 특히 피해가 심한 감숙성, 이마주, 적석산현으로 대거 파견시켰다고 또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TV로 생방송되던 이번 감숙성과 청해성의 지진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크고요. 당 중앙이 의도하던 선전 효과와는 다른 측면의 부정적인 장면들이 계속해서 장기간 노출되기 시작했죠. 급기야 중공당국은 재난 골든타임이라는 72시간 긴급구조 작업을 아예 포기를 해버리고 겨우 15시간 만에 중단을 시키고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중공당국이 감추고 싶었던 5가지 비밀사항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왜 이렇게 깜짝 놀랐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예상보다 심각한 감숙성의 빈곤 현장이 TV에 그대로 노출이 되면서 이에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중공은 이 TV로 생방송되는 감숙성의 빈곤 현장, 이걸 보고 특단의 3대 조치를 바로 실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 구조대가 초기에는 들어왔는데 지진 현장에서 긴급 철수 조치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외부 구조대 사람들이 구조 과정을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찍어서 외부로 알리는 것을 막기 위한 거죠. 둘째는 구조 긴급 중단 조치죠. 더 이상 중공이 비난받을 만한 점을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건데요. 그냥 15시간 정도 되자마자 그냥 중단시켰습니다. 셋째는 언론 보도 통제입니다. 감숙성의 빈곤한 현장 실상이 보도되지 못하도록 했고요. 시진핑의 위대한 통찰에 빈곤에서 해방되었다던 감숙성과 청해성의 현실은 지진 피해 보도를 통해서 거짓임이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뭐냐면 한족의 소수민족, 즉 회족에 대한 박해가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걸 또 숨겨야 되죠. 감숙성 지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소수민족인 회족들입니다. 임화주 역시 회족 자치지역으로 적석산현은 2020년 빈곤을 탈출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위대한 승리라고 했던 샤오캉 사회의 일원이 된 건데요. 이걸 또 시진핑이 대거 선전선동했죠. 자기 업적이라고. 이게 시진핑 3누님의 업적으로 선전되었지만 그러나 지진이 일어난 적석산현과 감숙선 지방 그리고 청해성 지역의 현실은 가옥이나 마을이 1950년대와 중국의 1950년대요. 그리고 60년대 수준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마을이 그대로 있고, 즉 발전이 하나도 안 된 거죠. 그나마 발전됐다고 한 것도 중국의 80년대나 90년대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사실상 말로만 빈곤을 탈출한 겁니다. 소수민족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했다는 시진핑의 정책도 사실은 거짓이고 언어라든지 소수민족의 종교라든지 또 풍습이나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한족화시켜가고 있었던 것이 팩트죠. 2020년 이 지역이 빈곤 탈출을 선언할 때에는요. 도로나 외부 쪽에서 잘 보이는 쪽은 담벼락이나 집의 측면 이런 곳 있잖아요. 이쪽은 흙이나 벽돌 위에 시멘트를 일단 1차로 얇게 입히고 거기에 색을 칠해서 새 집으로 보이게 했을 뿐이고요. 같은 집인데도 다른 측면, 즉 동네 안쪽에서 볼 때는 실제는 옛날 모습 그대로입니다. 즉 벽에 일부 지역만 색칠을 한 거죠. 예. 근데 이런 게 지진으로 구조대가 오면서 TV 촬영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모습들이 여과 없이 그대로 한쪽 벽은
색이 칠해져 있고 한쪽은 아예 안 칠해져 있고 이게 그냥 그대로 다 알려지고 이게 중국 전역은 물론이고 세계에 알려지게 되자 급히 구조를 중단하고 언론을 통제했던 거죠. 세 번째 비밀은 뭐냐면 시진핑이 지진 방진 시스템을 호언장담했습니다. 개선이 됐다고. 그런데 현실은 처참한 피해만 노출됐죠. 시진핑 시대에 자기가 3년임 하기 위해서 인민들을 위해서 위험한 재난에 대해 많은 방어와 예방 시스템들이 완전하게 구축이 되어서 예전과는 다르게 지진 피해에 대한 방진 시스템도 예보부터 사후 재난 구조까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개선되었다. 이렇게 또 호언장담을 하며 그래서 자기가 3년임 해야 된다. 이런 선전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속성 지진으로 그 허점이 드러나고 현실은 말뿐인 허풍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TV로 딱 보이는데요. 감속성은 낙후된 채 전혀 방진 설계나 효과가 없는 지진의 무방비 상태였음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자, 네 번째로 감추고 싶은 비밀은 뭐냐면 감숙성의 홍십자회가 외부 구호금을 관리비 명목으로 10%씩 강제로 징수하려다가 들통난 사건입니다. 이게 이제 큰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감숙성 홍십자회 집단부패는 사실 감숙성뿐만이 아니죠. 중국의 홍십자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이번 감숙성 홍십자회의 집단부패는 중국 전역의 구호기금은 물론이고 중앙정부나 공산당이 지원하는 구호금을 포함해서 모든 외부에서 들어오는 구호금이나 감숙성 내부의 구호금에 대해서 10%를 관리비로 강제 징수하려다가 이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10%만 되겠습니까? 외국의 적십자사를 흉내내서 만든 중국의 홍십자회는요. 공산당 귀족 계급 후예들인 2세대, 3세대들인 홍월 따위나 홍산 따위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역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집단 부패로 무슨 재해가 나면 돈벌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구호금을 나눠먹는 도둑 집단이기 때문이죠. 이번에도 그게 드러난 거고요. 자, 첫 번째 비밀이 바로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을 갖게 되는 중국이 지하 핵실험을 한 게 아니냐, 즉 신축 중인 핵설비 관련 정보를 차단하기 위한 겁니다. 이번 지진이 인공지진, 즉 지하 핵실험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는 최소한 두 가지 신빙성이 있는 추론이 있는데요. 첫 번째 신빙성이 있는 추론은 사전에 6.2 규모의 지진 발생으로 인한 대규모 정전 훈련을 인민해방군이 했다는 겁니다. 이게 6.2 규모의 지하 10km, 이 조건이 딱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했느냐? 9월 달에 했거든요. 물론 명목은 정부와 기업의 명이지만 실제는 인민해방군이 훈련을 주도했습니다. 올해 9월 13일 감숙성의 성도인 란주시 지역에 주둔하던 인민해방군은요. 6.2 규모에 해당하는 지진 발생에 대비한 예비 훈련 중에 하나로 지진으로 인한 대규모 정전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요. 두 가지 이유로 지진으로 인한 정전 훈련을 하는 장소로는 적당치 않았다는 의혹이 있거든요. 첫 번째 이유는 감숙성 란주시 지역은 지진대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인민해방군이 갑작스런 지진 정전 대비 훈련을 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거죠. 여기는 지진대가 아니라서 지진이 잘 안 일어나는 곳이거든요. 왜냐하면 두 번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란주시 주변 지역은요. 모두 하이테크 산업과 항공 우주 산업 단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즉 이런 하이테크 산업이나 항공 우주 산업이 들어가는 지역은 애초부터 지진이 거의 없는 지역에 이런 중요한 산업 기지를 만들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전에 대한 대비책도 사실 충분하죠. 이렇게 중요한 산업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인민해방군이 왜 지진으로 인한 대규모 정전 훈련을 그것도 산업체가 아니라 인민해방군이 했을까요? 이게 의문이라는 거죠. 자, 이 훈련에 대해서는요. 관변 언론인 신화망과 란주시 공신국 그리고
중국 에너지신문 이런 데에서 이미 2023년 란주시 전력망 대규모 정전에 대한 정부와 기업 합동 비상훈련 실시라는 제목으로 9월달에 이게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갑자기 삭제됐고요. 진도 6.2 규모의 지진이 지하 10km 이하에서 발생했을 때 대규모 정전 사태가 날 것을 가정한 감숙성 란주시의 9월달 훈련은 이번 지진 발생 지역과 100km 정도 떨어진 지역인데요. 가정한 대로 그대로 설계된 대로 이마주에서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핵실험으로 인한 인공지진이었다는 두 번째 신빙성 있는 추론은요. 지하 핵실험 이후 두세 달 이후에 핵실험 반경 20에서 30km 주변에서 핵실험 여파로 인공지진이 발생한다는 그런 전문가들 의견이 있습니다. 게다가 중공에서는 인공지진을 미래의 전략무기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이미 1996년부터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추론인데요. 이번에도 중공은 인공지진을 실험했을 것이라는 추론이 아주 섬뜩합니다. 그죠? 생화학무기 개발에 이어서 인공지진까지 미래 전략무기로 개발하고 있다니 말입니다. 해외 언론에 의해 보도되기 시작한 중공의 새로운 핵실험 기지와 핵기지 설비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롭노르라고 하는 호수 지역으로요. 500m가 넘는 수심을 새로 굴착을 했고 새로운 터널을 파고 도로를 포장했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등의 많은 시설들이 추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중공이 미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기 위한 차세대 핵무기 테스트를 준비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를 수집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편 12월 15일 감숙성의 이웃지방인 섬서성의 한 지진연구원은요. 섬서성 주변에서 수차례 지진 발생 예측 가능한 현상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곧 강진이 발생할 것이지만 정확한 위치는 아직 파악이 안 된다는 내용을 나중에 지진이 발생한 날이 12월 18일이죠. 근데 이미 15일 날 자기가 그런 현상들을 발견했다는 거죠. 이걸 나중에 12월 20일 날 남화조보라고 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12월 15일 감숙성 란주시의 한 산지마을에서 지표가 갈라지고 지하에서 열기가 분출되는 지진 전조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은 김선순 T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모순투성이의 중공 지진 구조 작업. 그런데 마지막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공산당의 선전선동으로 끝났습니다. 이게 초기에는 시진핑이 인민해방군을 긴급 구조대로 편성해서 투입하도록 지시를 했죠. 그리고 지방정부들도 긴급 구조대를 편성해서 투입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요. 전남 장족 자치구 지역에 있는 인민해방군 소속 부장경찰 부대에서 215명으로 구성된 긴급 구조대를 15대의 차량에 태우고 주둔지에서 현지로 급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조 조기 종결 지시로 인해서 이들이 긴급 구조 투입 5시간 만에 철수를 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죠.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고 쇼도 이런 쇼가 없는 거죠, 완전히. 상해 홍교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출발했던 3개의 구조대는 감숙성 성도인 란주공항에 도착했는데 이미 현장 구조 종료로 인해서 공항에서 구조 활동이 자동 종료되면서 바로 돌아갔습니다. 이거 완전 해프닝이 되어버린 15시간 만에 구조 종료는 여러 가지 이외에도 다른 사례들이 있습니다. 선전선동에만 집중하는 공산당의 민낯을 이번에도 보여준 꼴이 됐는데요. 이런 정도면 정상국가라면 이거 언론 뒤집어지고 난리 났죠. 누군가는 이거 감옥에까지 가야 할 정도로 대형 사건인데요. 그러나 중공이 통치하는 중국에서는 그냥 당연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렇다면 감숙성과 청해성의 지진으로 가장 바빴던 중공의 부서는 어디였을까요? 재난부서가 아니라 바로 중공의 통일전선공작부와 민족종교사무관리국이었다는 것이 전문가나 중공을 좀 아는 인민들의 의견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딱 들어보는 순간 바로 이해가 됩니다만 왜 그럴까요? 통일전선공작부, 즉 줄여서 우리가 통전부라고 합니다. 중국말로는 통전부를 통짠부 이렇게 얘기하는데 비슷합니다. 발음은. 근데 통전부는 말 그대로 중국에 있는 모든 소수민족을 한족 영향력 하에 두는 소위 한족 위주의 통일 단계를 주도하는 부서입니다. 이게 1차 목표입니다. 물론 이미 흡수합병된 홍콩이라든지 마카오는 물론이고 대만도 이 부서에서 관장을 하죠. 그런데 대만 통일이 1차 목표가 아니라요. 모든 소수민족을 한족 영향력 하에서 한족 위주의 통일 단계를 주도하기 위해서 공작하는 부서가 바로 통일전선공작부입니다. 예.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지진은 회족 자치주에서 발생했잖아요. 언론의 선전선동을 잘 해야 회족은 물론이고 다른 소수민족들도 공산당에게 불만을 갖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도록 선전선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리창이 마지막 가서 한국과 같은 거죠. 이번 재난에서 가장 바쁜 부서는 통일전선공작부, 통전부였다. 이런 거죠. 같은 의미로 이제는 이해되시죠? 민족종교사무관리국, 줄여서 민종국이라고 하는데요. 왜 그런지 이제는 이해되시죠? 자, 회족의 종교는 뭡니까? 이슬람교이니까 현재 중국에서는 이슬람 교도들의 사원이라든지 이슬람 교도들의 풍습이나 이런 걸 계속해서 탄압을 해왔습니다. 언어도 말살하고 있고 풍습도 말살하고 있고 한족들이 이번 재난에서 거국적인 구조 활동으로 뭔가 유화책을 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공산당과 한족들의 기만들이 드러나면서 이를 감춰야 하고 포장해야 하고 유리하게 반전시키는 공작이 필요했죠. 통일전선공작부와 함께 민족종교사무관리국, 즉 통전부와 민종국이 왜 이번 재난사고에 대해서 가장 바쁜 부서였는지가 바로 중공이 통치하는 중국의 현실입니다. 중공의 모순된 구조자극과 뒤늦은 방어 통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미 감숙성과 청해성의 현지 상황은 중공의 공영 CCTV와 관변 언론들을 통해서 재난 발생 초기에 실시간으로 생중계되었고요. 이미 전 세계에서 감숙성과 청해성의 빈곤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주 열악하고 빈곤한 중국의 50년대와 60년대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고 겨우 80년대, 90년대 모습이 대부분일 정도로 이렇게 낙후된 지역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이번에 알린 꼴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시진핑 3년임을 위한 업적으로 선전했던 2020년 빈곤 탈출 성공은 샤오캉 사회 달성의 축제와 포상식 대회도 사실상 역시나 차이나는 중공의 거짓 선전이었다는 것이 이번에 만천하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중공은 구조작업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려다가 오히려 각종 의혹을 양산했고요. 핵실험과 새로운 핵기지 건설과 같은 감추고 싶은 중요한 안보 기밀은 물론이고 중공의 선전선동이 역시 거짓이라는 점까지 스스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긴급 구호 작업은 어떻게 마무리되었을까요? 12월 23일 공무원 총리 리창이 감숙성과 청해성의 현지 시찰을 했는데요. 리창의 목적은 공산당의 선전에 방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리창의 말 속에요. 이 황당한 방문 목적이 있는데요. 리창은 이렇게 말했거든요. 각급 간부들은 더욱 확실하게 재난지역의 사회 안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각급 간부들은 재난구조 상황에 대해서 당의 지시에 따라 질서 있게 발표하고 재난구조에 대한 홍보가 모범이 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해서 민심을 고무시켜서 사람들이 당과 정부의 온정을
충분히 느끼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한마디로 재난 상황의 실체는 최대한 덮어. 공산당과 정부의 구조에 대한 믿음을 최대한 부각시켜. 그리고 당과 정부의 구조 노력에 대해 민심과 언론이 감사하도록 선전선동에 힘써. 이런 지시를 한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니네들 함부로 입 놀리면 죽는다. 이런 경고와 협박을 현장에 가서 하기 위해서 리창이 현장으로 달려간 거죠. 자, 이것이 시진핑 1인 황제 시대의 비서실장 출신인 명목상 2인자 국무원 총리의 제한된 역할입니다. 이러니 중국 경제가 잘 될 리가 없죠. 초기에 인민해방군까지 동원하여 긴급구조에 만전을 다하라는 시진핑의 헛발질을 시진핑의 오른팔 중에 하나인 리창이 마무리하러 간 거죠. 모순투성이의 지진재난구조 작업은 허겁지겁 좌충우돌 하다가 마지막은 역시 공산당의 선전선동으로 막을 내린 것입니다. 이번 내용과 관련된 영상은 김상순 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믿고 듣는 라디오 김상순 팟캐스트 채널을 SNS에 공유해 주시고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